네, 이번 한 주간 문화연예가를 달군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이번 한 주 김태우 씨와 가수 길건 씨의 이 법정 공방이 참 뜨거웠습니다. 결국 이 CCTV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는데 김태우 씨 측이 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일단락이 됐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은 이미 그 해지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계약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길건 씨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건 없이 일단 다 모든 것을 길건 씨의 입장에 맞춰서 하겠다. 다만 회사의 입장이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 이러면서 우선적으로 먼저 회사 측에서 결자 해지를 하듯이 정리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김태우 씨의 이번 이런 발표를 보면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지금 맥건리 씨하고도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그 소송이 있었는데 그런 소송도 같이 취하를 이번에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중예술계, 특히 가요계의 선후배였다가 사장과 또 소속사 가수로 만났을 때의 그런 심적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서 여러모로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떤 질적인 발전들이 좀 이제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진단들까지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가족 경영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김태우 씨뿐만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도 스포츠 스타들도 보면은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번 김태우 씨 같은 경우는 적자를 많이 보면서 뭔가 투자를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그 회사의 상황만 놓고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세칭 수익이 나니까 그걸 먼저 가족한테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가족 경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저도 그 뮤지컬 제작을 하면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는 가족들밖에 봐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상황들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또 대중문화 업계에 많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위기 상황일 때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성장해 나갈 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투명하지 않은 경영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투명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경영에 참여하든지 투명하게 내실을 갖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마련이 된다면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후배 관계로 만났던 가수가 갑자기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정한 그 회사에 무슨 직분을 딱 안고 나타나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불편한 일들이 좀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애초에 만들어줘야 그래야지 더더욱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점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기관리 능력에서는 분명히 취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점으로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딱 분쟁이 있었을 때는 최대한 구설수를 자제하게끔 만드는 것이 좋은데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무래도 강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전문적인 그 마케팅 관리나 위기 관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법적인 어떤 그 선택들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CCTV가 공개되고 이런 상황들은 진흙탕 싸움으로 보면서 오히려 김태우 씨한테 그 화살이 너무 많이 날아오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전문 경영인들 혹은 전문 법률 조언자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특히나 어떻게 하면은 그 전문적으로 위기를 갖다 돌파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전문 경영인의 손길들이 들어간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스타들의 입대 소식도 있었습니다. JYJ의 재중, 또 슈퍼주니어의 성민 씨 같은 아이돌 스타들이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여론 때문일까요? 이제는 스타들의 군 입대가 이렇게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JYJ의 재중 씨가 남긴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시끄럽게 떠들고 가봤자 별로 보탬이 되는 거 없지 않느냐, 조용히 갔다 오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얘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군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뉴스들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위화감 조성되고 군대에 적응 잘 못하고 또 그런 식으로 화려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또 군대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막
일파만파 커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냥 조용히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정해져 있는 의무를 다하고 오겠다고 생각하면 유승호 씨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냥 군대 갈 때 별다른 그런 얘기가 아무도 없잖아요. 모르게. 물론 성실하게 했으니까 그럴 일도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또 조용히 군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뉴스에서도 그럴 사람들 가서 파파라치처럼 취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서 군입대에 대해서는 확실히 투명하게 또 깨끗하게 그리고 조용히 갔다 오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동안 스타들이 이렇게 입대를 좀 두려워했던 이유가 다녀왔을 때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이었을 텐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대중 스타들은요, 우리들의 관심에서 벗어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건 네. 사실인데요. 또 예전에 서태지 씨 같이 더 완성된 작품을 갖고 오기 위해서 1년 가까이 공백기를 가지는 스스로 자청해서 공백기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호기심이 증폭되면서 더욱더 아주 열광적인 팬덤으로 형성되는 걸 봤거든요. 이번에 유승호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은 팬덤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 너무나 그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공백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연애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체계적인 또 넓은 그런 기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간 동안을 잘 활용만 한다면 오히려 자기의 몸값을 상승시키면서 그 호기심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작전으로 그 대신 이제 군 생활 철저히 하면서 연기에 대한 자기 훈련들도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되겠죠. 군 생활을 막 아무렇게나 함부로 한다면 오히려 복귀를 할 때 부적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한다면 돌아왔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군대를 간다고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공식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임 씨와 예원 씨의 욕설 논란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당시 그 촬영 영상이 유포가 된 건데요. 그 방송사 측이 너무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사과를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 지금 이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네. 처음에 인터넷서부터 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태임 씨가 이런 그 촬영 현장에서 무리를 일으켰다. 그런데 굉장히 좀 원색적인 그런 어떤 비난들이 같이 섞여 있는 찌라시가 먼저 돌았죠. 근데 이거를 취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공정한 입장에서 반론을 충분히 담으면서 취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태임 씨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안 좋아지게끔 만들었죠. 네. 그럴 때도 방송사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원 씨에 대한 동영상이 유출이 되면서 갑자기 예원 씨가 집중 포화를 받았어요. 그 예원 씨의 집중 포화의 장면은 보면 아시겠지만 예원 씨의 단독샷으로 네. 클로즈업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반응만 담고 있어서 네, 지금 이건 화면에 나온 역시 거 공정한 보시면 그런 그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나와 있어야 공정한 자료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했던 해명이라든가 또 은근히 그 예원 씨의 편을 들었던 방송사라든가 이런 입장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보이게 되니까 상실감이 커졌죠. 그러면서 예원 씨가 또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방송사와 소속사였는데 이 둘이 제대로 된 자기 역할들을 못했던 겁니다. 뒤늦게나마 예원 씨 소속사에서 철저하게 사과하는 것들을 보이고 또 이 방송사에서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수습이 됐잖아요. 네. 애초에 이 두 군데에서 먼저 이렇게 발빠르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습들을 빨리 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테고 우리들이 이런 두 그 스타들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이태임 씨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는데 자 예원 씨도 네티즌들에게 이런 하차 요구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적절하지 못한 위기 대응 때문에 이태임 씨가 일단 먼저 큰 상처를 입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원 씨도 역시 큰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저는 뭐 그 연극 만들고 뮤지컬 만들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뭐 왜 없겠습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의 아주 고도로 집중된 그런 긴장을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 네네. 작업 자체가. 그러다 보면 충분히 사소한 것들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걸 틀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그 관계가 돈독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과연 이렇게 관계들을 해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현장에서는 적절하게 두 사람을 떼어놓으면서 냉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서로가 만나서 관계를 풀고 사과하고 서로 해명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은근한 이상한 언론 프레이들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기 관리의 하나의 그 잘못된 사례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신기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이 유출된 뒤에 각종 패러디가 정말 예. 속출했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예. 이러한 비난들이 이렇게 패러디가 되는 이런 현상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누구나 다 쉽게 원본을 새롭게 바꾸어서 자기만의 다른 원본, 자기만의 창작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이니까 패러디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패러디가 하나는 인신공격적인 어떤 모욕이 될 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날카로운 풍자, 촌철살인의 어떤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모욕이 되는지 아니면 풍자가 되는지 스스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 인터넷 윤리의식이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좀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좀 나와 있는 그런 그 다양한 자료들은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신랄한 인신공격적인 그런 패러디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들을 잘 이용해서 치킨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것들을 갖다 풍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풍자의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스타들 그렇게 강자가 아니에요. 이런 약자들에게 내가 정의로운 척하면서 악플을 다는 그런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악플들은 나라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나 오히려 좀 굵직굵직하게 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돌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니까 좀 잘 못하시고 네.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너무 심하게 네. 자신들의 정의를 갖다 과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패러디하니까 또 이병헌 씨가 성공적이란 이런 멘트가 문득 예. 스치는데 이병헌 씨에 대한 50억 협박 사건이 7개월 만에 종결이 됐습니다. 예. 결국 상처만 남은 것 같아요. 양쪽 모두.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 피고인들이 전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바로. 네.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을 정확한 근거가 이병헌 씨 탄원서 때문이에요. 처벌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줬어요. 아니 그럴 거면 못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실. 그렇게 법적인 그런 공방등을 벌이면서 이병헌 씨 남은 거는 사실은 그냥 상처난 그런 이미지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상대인 그런 분들도 온갖 상처들을 입고 다시는 연예계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괘씸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초반에 원만하게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이걸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아이도 낳았는데 이 가정에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가운데 정말 이병헌 씨 등남 소식 네. 들려왔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스타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이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중과의 어떤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저는 대중으로부터 신뢰 회복보다도 먼저 이제 안사람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든든하게 지켜주고 믿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일들은 항상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평생 어떻게 잘 갚아나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성실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로 이민정 씨가 자리 잡는다면 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자신들이 받았던 그런 분노나 상처들을 갖다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무엇보다 작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연기로. 이번 사태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공부가 더욱 깊이 있는 연기로 나타난다면 또 지금 여러 작품들 많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해봅니다. 네. 다음번엔 좀 더 훈훈한 연예계 소식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